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 성공전략의 김종상입니다. 우리 증시가 박스권 상단에 대한 부담을 떨쳐내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좀 불안한 움직임을 계속했었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힘을 더 내고 있습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 UPS와 캐터필러 등의 실적 호조 등으로 2%대 급등장이 펼쳐졌습니다. 이에 대한 영향이 좀 있을 것으로 풀이가 됐지만 장 초반에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후반부 들어서 이렇게 좀 힘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1.2% 오르면서 1756선을 걷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제 2%대 급락세를 보였던 코스닥 지수 오늘 역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ED 관련 업종이 급락하면서 이에 대한 영향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는데요. 현재 0.4% 내리면서 482선을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기관에는 반대로 현재 3거래일 연속 매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의 매물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코스피 지수 1%대 견조한 상승세를 걷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종합적인 장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스피드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015-8500-1110번으로 현재 보유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매수를 하고 싶으신 종목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연결해서 현재 주식시장 상황 진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호재에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에 오늘 우리 시장도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했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선 현물 시장에서 모두 매수하면서 투자 심리도 살아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2시 구간 코스피는 현재 21포인트 오르면서 175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뉴욕 증시 급등 소식에 갭상승하면서 출발했습니다. 1756포인트의 시초가를 형성한 이후에 1757포인트 전고점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투신을 중심으로 기관의 매물이 강하게 나오면서 장중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현재 1.2% 이상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가가 빨간불을 켜는 이후 외국인의 힘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소폭 매수하면서 마감했지만 오늘은 1,700원 이상 강하게 매수하면서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반면 개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하고 있지만 외국인의 매수로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대로 코스닥은 오늘도 투자 심리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이후에 다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2시 구간 코스닥은 2포인트 하락한 482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490포인트는 지지하면서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개장한 지 30분 만에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인데요. 480포인트 초반에서 횡보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으로 좀 더 자세히 체크해보겠습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강하게 매도하면서 코스닥 주가 하락을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이 619억 원 팔고 있고 외국인도 73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이 5거래 연속 순매수 행진 이어가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을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도 체크해보겠습니다. 그동안 1,200원대 중반에서 박스권 행진을 보여오던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7원 40전 하락한 1,196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뉴욕 증시가 급등하고 역외 환율이 하락하면서 7원 하락한 1,197원에 출발했습니다. 유럽 증시와 뉴욕 증시가 모두 급등 마감한 데다 국내 증시 역시 오늘 호재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금융섹터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전업종 중 가운데 증권주와 은행주가 나란히 오르면서 3%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대우증권 6% 이상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증권도 7% 이상 급등하고 있고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도 2%, 3%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은행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외 증시 상승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신한지주가 4%, KB금융이 5%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하나금융지주와 기업은행이 6% 이상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LED 관련주는 크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LG이노텍이 6%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오늘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5%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대장주인 서울반도체가 4%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내 대형 IT 주들 주가는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강보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와 LG 디스플레이가 3% 이상 오르고 있지만 최근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던 삼성전기와 삼성 SDI는 5%, 2%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2시 구간 코스피는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장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부의 최재식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실적 시즌을 맞아서 미국 증시 2%대 상승세가 나왔고 우리 증시도 현재 1%대 견조한 상승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 특징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증시는 주변 아시아 증시와 함께 크게 상승을 준비해 있습니다. 유럽 주요국의 7월 PMI 지표의 예상 밖의 호조와 미국 밀키어 실적 서프라이즈 효과로 인해서 국내 증시는 외국인 매수로 하락하는 만에 재상승 전환했습니다. 외국인은 1,779억의 순매수를 하고 있고 개인과 기관은 매도 중에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보험을 제외한 금융주가 두각세를 보이고 있고 그에 기계, 조선, 종이, 목재, 철강 등 산업재, 소재 섹터 업종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IT 부품 업체는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금융주들이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죠.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오늘 4%대 급등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고 시총 4위로 다시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융주들의 강세 원인을 한번 더 분석해 보고요. 향후 투자 전략에 대한 말씀도 함께 해주시죠. 네, 일단 최근 좀 약간 숨 고르기 차원에서도 순환매 차원에서도 금융주가 부각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은행주는 2분기 실적이 안 좋은 부분이 주가에 선 반영이 된 상태에서 3분기시 기업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한 상태입니다. 주가 수준도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이 되었고요. 증권 업종은 1750선의 돌파로 인해서 증권 업종 전반적인 지수 관련된 트레이딩이 접근한 것 같습니다. 은행주는 기준금리 3분기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증권 업종보다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융주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들어봤고요. 오늘이 금요일이죠. 이번 주 또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투자 전략에 대한 말씀도 내려주시죠. 다음 주 전망도 함께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지수의 상승 수준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외 증시가 뒤늦게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뚜렷하게 위험 선호가 확산이 되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이번 주에 나오는 유럽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가 위험 선호의 확산을 불러일으킨다면 외국인 수급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수 장세보다는 종목 장세 성격으로 계속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글로벌 경기 회복 속도의 둔화는 상반기 기저 효과에 따른 고성장으로 인해서 기술적 둔화일 뿐, 따라서 2009년 3월 글로벌 증시 저점 이후에 올해 5월 25일 저점까지 상승 국면에서 시장 수익률을 뚜렷하게 하야했던 소재와 산업재 섹터를 상대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재, 산업재 섹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신증권 최재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실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 많은 유명한 기업들이 실적을 내놓고 있고 미국 증시 급등을 했었죠. 우리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 중간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실적 시즌이 이제는 중반을 넘어서고 있죠. 한국 실적 시즌 먼저 돌아보면 오늘 삼성전기가 사상 최대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동안의 주도주군의 대표 LED 업종의 실적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동안에 확인된 실적들을 따져보면 올해를 이끌어온 신성장 산업군의 실적 호전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LG화학하고 삼성전기를 들 수 있겠고요. 대표적인 주도업종 IT 업종의 사상 최대 실적을 또 확인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들 수 있겠죠. 미국 쪽을 보면은 인텔부터 시작해서 애플, 퀄컴, 캐터필라로 이어지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또 찾을 수 있겠고요. 더불어 잠재적 불안 요인의 해소를 봤다는 것이 대형 투자은행의 실적이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그 점을 또 들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대형 투자은행 같은 경우는 IB 부문이나 소매나 자산관리 같이 각 부문이 회사별로 약점을 노출하기는 했는데 그동안의 우려감을 덜어주는 효과로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특히 어제 아멕스 같은 경우는 소비 심리의 유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어제 그제 발표된 지방은행들의 실적들도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주택시장이 계속 부진이 지속되고 있죠. 미국 쪽이요. 그 악영향이 확산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안도할 수 있는 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하고 미국 두 시장 공통적인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면 실적 발표하고 더불어서 이제는 이익 실현성 매도 거래량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1분기하고 2분기 실적 시즌 모두 애플 실적 발표하고 더불어서 단기 정점 이후에 조정을 진입했는데요. 1분기 당시에 그 이후에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LED 업종이 중심으로 나서서 이끌어 나가면서 다시 상승세가 출현을 했었는데 과연 이번 분기 실적 후반부에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지가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힘들어 보이는 상황 같아 보이는데요. 최근에 매기가 특정 종목으로 집중되는 양상이 진행되면서 시장의 매기가 양분화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정 종목에 대해서 과열 양상으로 인해서 주가 등락이 매우 심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것이 또 대표적인 종목군 LED 업종군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LED 업종 같은 경우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가 상승이 나타난다면 다른 쪽에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양호한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종목별 업종별 흐름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별 주가 흐름이 불안정한 흐름이 종종 나타나고 있고요. 또 주도주 논쟁으로까지 이어지는 양상으로 전개되는 점이 있다는 점. 결국 1분기 어닝 시즌하고는 약간 좀 틀리죠. 이것도 어느 정도 2분기 실적 시즌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목 고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많은 증권사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이 부분에 많이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데 막상 또 접근하면 하락하고 개인 투자자들 종목 선정 상당히 어려운데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네, 실적 발표를 지나면서 시장의 흐름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 점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좋은 실적인데 주가가 반락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거의 폭락 수준까지로 진행이 되죠. 실전에서 접근이 매우 난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낸 한국 기업들은 반락을 하는데 실적을 겨우 방어한 미국의 금융주들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결국은 주가가 어느 레벨에 멈춰 있는지 어느 정도 레벨까지 올라와 있는지 이걸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이미 주가에 반영을 하고 있었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는 또 많이 오른 경우는 그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요. 향후 전망까지를 따져보는 기본적인 조건은 꼭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불어서 실전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병행을 해야 된다. 기술적 분석을 병행해야 된다. 이 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주가가 한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욕심에 의해서 따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주가가 과열권을 이미 들어선 그런 종목들이 많다는 점에서 과열권을 좀 진단하면서 접근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어지는 최근에 이제 주도주 논리도 또 문제가 또 나타나고 있죠. 결국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내리고 그렇기 때문에 안 오른 종목들이 오르면서 나타나는 그 주도주 논리가 또 나타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IT냐 철강이냐 하는 문제로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결국 소비재냐 산업재냐의 문제인데 산업재 쪽 비중을 늘리자는 이유는 경기 사이클상 결국 나타나야 하는 그 문제점이다. 이렇게 이 점에서 말씀을 드릴 필요 있습니다. 어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상적인 경제 회복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흐름이 산업재 쪽에서의 회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IT를 버리자 뭐 이런 의견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아니고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무엇을 살 것인가 누가 물어본다면은 즉답이 가능했었죠. IT와 자동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산업재 섹터를 포함시켜서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동안에 나타났었던 흐름이 주가 차별화였죠. 이것은 계속 지속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지수가 상승할수록 그러한 흐름, 주가 차별화는 더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국내 자금 시장 흐름이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의 펀드 환매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매물이 계속 나오는 상황 하에서는 주가 차별화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 상황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업종 전체를 보는 것보다 업종 내에서 개별 종목의 차별적 흐름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나가는 종목들의 과열 정도를 잘 확인하고 접근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매물벽이 없는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접근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들 종목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신고가 종목을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기본적으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술적 분석을 한번 검토를 하시고 접근하시길 권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실전에 들어서면은 이 볼린저 밴드 밖으로 튀어나간 종목도 있고 때로는 튀어나가서 한참을 더 진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락하는 경우가 나빠서 반락하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내려오는 과열을 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볼린저 밴드 최소한 상단 부근에서 매수를 하거나 좀 기다렸다가 5일선 정도까지의 조정을 본 다음에 매수하는 게 지금부터는 무조건 신고가를 쫓아가는 것보다 그런 좀 템포를 조정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도 저희가 살펴봐야 될 기업들의 실적 상당히 많습니다.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이 될 것으로 당연히 풀이가 되겠죠. 다음 주 어떤 내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나요? 예, 오늘 밤에 유로존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나오죠. 관심이 많이 간다. 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빅 이벤트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오늘도 이벤트가 좀 강한 이벤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09년 5월에 미 FRB가 진행했었던 위기 해법하고 유로존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순서가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유동성을 공급하고 또 금융권을 검사하고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을 회복시켜서 신용 수축 상황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게끔 유도하는 거죠. FRB 같은 경우 그 당시에 자본 확충이 필요한 금융기관하고 자본 확충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금융기관으로 분류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자본 확충이 필요한 금융기관도 사실 악영향이 별로 없었고 시장에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다우지수가 발표 이후에 한 달 동안 단기 랠리가 나타났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의 유로존 스트레스 결과 확실하게 어떻게 된다 이렇게 예상할 수는 지금 시점에서는 좀 불가능하죠. 하지만 유로존 은행들하고 유로존 증시 현재 흐름을 놓고 판단할 때 악재로 볼 근거는 없다는 거죠. 다우 시장처럼 한 달 동안 또 오른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닌데 악재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시장의 반응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주말에 해외 시장에 반응하고 또 나오는 뉴스가 우리 시장 다음 주에 강하게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이 점에서 주말에 나오는 그런 뉴스하고 시장의 반응 아주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주에는 또 기업 실적 발표 일정이 지속되죠. 월요일에 LG 이노텍을 시작으로 해서 중간에 LG전자나 또 막판에 가면은 금요일 같은 경우는 또 삼성전자가 이제 공식적인 실적 발표를 합니다. 다음 주에 실적 시즌이 거의 마무리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죠. 8월 같은 경우 이제 금융주하고 조선업종 등이 발표 예정인데 또 기타 개별주가 있긴 한데 대부분의 영향력 있는 그런 종목들은 다음 주는 거의 다 실적을 마무리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지표의 영향력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실적 시즌 지속되지만 경제 지표 쪽을 보면은 이제는 또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 나오고요. 미국 같은 경우 주택, 소비, 생산 등의 경제 지표가 또 줄줄이 이어집니다. 실적보다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는 경제 지표의 영향력이 점점 커질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나오는 스트레스 테스트하고 더불어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펀더멘털적 논리가 더 중요해질 것이다. 이 점 감안하고 시장 대응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뿐만 아니라 경제 지표 쪽으로 또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과 함께 나오는 향후 전망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저희가 집중해서 잘 살펴봐야 되겠죠. 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이번에는 수급 상황 저희가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금융주 쪽으로 매기가 좀 많이 쏠리고 있네요. 이 외국인들이 매수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현재 수급 상황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 증시는 외국인들의 수급 구조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투신권에서의 펀드 환매 물량 압박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러한 수급 구조,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외국인의 매수, 개인들의 관망, 기관의 매도 구조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주들이 상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종합지수가
정고점을 다시 갱신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증권주를 비롯해서 금융주들이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펀드 쪽의 환매 요청,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인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지수가 상승했을 때 환매를 요청을 해서 그 다음날 투신권 매도가 대량으로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이제 지수 때 계속해서 박스권 상단부를 타진하는 그러한 박스권의 이제 흐름,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오늘 수급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들 1,830억의 순매수 흐름 보이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1,700억의 순매도, 기관 쪽에서는 98억의 순매도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외국인들 77억의 순매도, 개인 쪽에서는 750억의 순매수, 기관 쪽에서는 610억의 순매도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LED 관련 업종 쪽으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 모두 매도를 하고 있고요. 매매 상위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LED 관련주들의 이제 하락폭이 굉장히 좀 큰 편이 잡혀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익 실현과 더불어서 이제 공급 과잉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조금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외국인들 순매수 종목 살펴보게 되면은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현대차, 하이닉스, 두산인프라, 그리고 우리금융, 그런 쪽으로 지금 순매수가 지금 잡혀 있고요. 매도 쪽 종목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LG라든가 하나금융지주, KCC, 호남석유, 그리고 삼성전기 등을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 쪽에서 매도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눈에 띄는데요. 대부분 LED 관련한 종목들 상당히 좀 매도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도하는 종목들이 삼성전기, LG노텍,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하이닉스, 삼성 SDI 등으로 순매도를 좀 확대하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매수하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은 금융주와 그리고 실적 호전주에 초점이 맞춰진 그러한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에너지, LG, 그리고 우리금융, LG화학, 현대건설 등으로 순매수를 확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과 기관 동시 순매수하는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대체적으로 그 외국인들과 기관들 쪽에서 규모가 좀 다소 크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눈에 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대건설, 그리고 우리금융,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LG화학 등을 이제 동시 순매수하면서 주가도 좀 강세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관심 종목 4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대림산업부터 삼성엔지니어링, 현대제철, 두산중공업 이렇게 4종목을 살펴봤었는데 두산중공업 어제 살펴본 이후에 오늘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4종목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월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이제 대림산업이고요. 화요일이 삼성엔지니어링, 수요일이 현대제철,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두산중공업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5일선을 따라가는 그러한 흐름의 매수, 그러한 전략, 이러한 부분이 조금 주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5일선을 이탈한 이후에 21선 부분에서의 지지 그리고 재차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손절 라인을 67,000원을 잡아드렸는데 67,000원이 하회하는 부분이 전일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하셨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재매수를 좀 기다리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홀딩을 하고 계신다 이러면은 계속해서 홀딩을 하시거나 추가 매수로 좀 가담을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손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현 시점에서 분할 매수를 좀 가담을 하시되 7만 원이 돌파하게 되면은 이제 적극적으로 추격 매수를 고려를 해봐야겠다라는 판단입니다. 화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종목 삼성 엔지니어링이 되겠는데요. 삼성 엔지니어링 여전히 5일선 추세선을 따라서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1,000원이 상승을 해서 124,500원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122,500원에서 125,000원까지 분할 매수를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 구간이 계속해서 매수 구간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 이후에는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고요. 목표가 단기 15만 원, 중기 18만 원까지 보는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손절가는 11만 5천 원까지 보시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제 그 현대제철인데요.
근데 이제 저는 오늘 거래량이 좀 많이 다운이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의 음봉, 그리고 이제 밑꼬리가 달리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조정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의 쉬는 뭐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5일선에 대한 기대 심리는 유효하겠고요. 매수가는 10만 원에서 10만 3천 원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저점에서 적절하게 매수를 하셨다 이러면 상당히 좀 유리한 고지를 좀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략 두 가지 패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월요일 부분에 이제 양봉 형성하면서 신고가가 나오거나, 아니면 현 구간에서 횡보하는 그러한 구간이 나올 수 있는데요. 만약에 횡보를 하다가 이제 저점을 낮추는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할 매수 마지막 구간을 10만 원 선으로 잡고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고요. 손절가 97,000원까지 좀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두산중공업전일 말씀을 드렸는데, 추경 매수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오늘 1,900원이 올랐습니다. 이 현 구간에서는 추경 매수 절반 정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고요. 추경 매수 이후에 나타나는 121선에 대한 하나의 저항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121선 저항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 관망을 한 이후에 다시 한번 전략을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는 추경 매수가는 76,500원에서 77,000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가는 이제 78,800원이죠. 따라서 현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이러한 매수가를 이제 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현 구간에서 추경 매수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손절가 75,000원 한번 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이상으로 두산중공업까지 AS를 해드렸습니다. 네, 두산중공업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의 최열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 스피드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여러분께서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015-8500-1110번으로 현재 보유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매수를 한번 해보고 싶으신 그 종목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에 살펴봤었던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용승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활기차게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도 있고 손절가까지 내려간 그런 종목도 있습니다. 네 종목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죠. 예, 먼저 그 백금 TNA는 아주 급등락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요. 현재 실제로 제가 제시해드렸던 손절 라인을 이탈을 했다가 바로 다음날 끌어올리고요. 2,970원을 손절 라인으로 제시해드렸었는데요. 월요일날 당일날 바로 저점을 깨고 내려갔었죠. 다음날 끌어올리고 또 상한가 나오고, 현재는 손절 라인 위에서 놀고 있는데요. 일단 손절 라인을 이탈했기 때문에 매도 한 거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혹시 보유하신 분은 3,000원 정도, 오늘 장중 저점 부근이죠.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현재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 대량 거래가 실려있는 그런 모습이죠. 항상 이런 대량 거래를 싣고 나서는 일단 고점을 돌파해봤다는 점에서 목표가로 드린 5,000원을 유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공식적으로는 지금 손절 라인을 이탈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혹시 보유하신 분은 처음에 드렸던 손절 라인을 그대로 지키시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우리산업이죠. 우리산업도 역시 BW 물량 23만 주가 출회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다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 우리산업도 전기차 관련 부품을 세계적인 전기차 관련 회사 테슬라 모터스에 납품하면서 주목을 받은 회사인데요. 향후 실적 호전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3일 동안 크게 누르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또한 우리산업도 손절로 말씀드린 3,000원을 아주 소폭이지만 하향을 한 그런 상태죠. 따라서 현재 손절을 하신 분들은 일단 3,000원 이상의 회복 여부를 꼭 지켜보고 재매수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23만 주의 전환사채 물량이 실제로 시장에는 출회되지 않을 거로 저는 보는데요. 그 이유는 4월에도 한 100만 주 가까이 그런 물량이 나왔지만 실제로 시장에 출회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출회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향후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꾸준히 그 상승 추세를 탈 거로 예상되고 이런 그 BW 물량의 출현은 저점 매수 기회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요. 자티전자인데요. 자, 자티전자는 오늘 강하게 상한가 진입하면서 역시 급등주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티전자는 좀 그 매집 패턴을 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더 보유를 해보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그 지난 2009년도 6월에 대량 거래 터졌고요. 다음에 12월에 또 거래가 터졌고, 그 다음에 이번에 거래는 더 작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전부 다 돌파 흐름이 나오는데요. 소형주에서만 가능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상한가로 밀어 올렸기 때문에요. 이 상한가로 올라간 가격이 절반 이하, 뭐 2,700원 정도 잡으시면 되겠죠. 그 이하로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전개될 때만 보유를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상한가로 달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되지만 마이너스로 전환되든가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같이 매도해서 차익 실현하시란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구간에서 목표가 3,500원을 제시해드렸었는데요. 그 목표가 그대로 유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아미노로직스죠. 자, 아미노산의 그 시장 규모가 무려 뭐 58조 원에 달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자, 그 아미노산의 대량 생산을 9월부터 개시할 거로 예상됨에 따라서 본격적인 실적의 호전 추세가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되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 대량 거래를 실으면서 역시 200일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 구간 추세가 유효하다고 보고 뭐 마이너스권, 보합권 매수하셨다면 그대로 홀딩 전략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제시해드리는 가격대 3,300원의 지지라인 지지 여부, 급등주들은 항상 급락도 할 수 있다. 그 점을 기억을 하시고요. 현재 아미노노직스는 강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매수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로 제시해드린 7,000원까지는 중장기적으로 유효하다고 보기 때문에 가져가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네요. 급등하는 종목은 급락할 수도 있다. 이 점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리스크 관리도 어느 정도 신경을 좀 쓰시죠. 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룡승천님과 함께했습니다.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15-8500-1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 소개를 해드리죠. 동양조금증권 영업부의 권영문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코스피가 오르고 있고 상승폭을 더 확대를 하고 있네요. 오늘 일정 특징 중에 하나가 LED주가 좀 급락하고 있다는 점인데 네. 첫 번째 종목으로 그래서 LED 종목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루멘스에 대한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12,8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50%를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LED 업종에 대한 업황도 한번 들어보고요. 네. 이 종목 상담 함께 들어보죠. 예. 오늘 부정적인 레포트가 하나 나왔었죠. 나오면서 이제 삼성전기 비롯해서 LG이노텍 그리고 상담 요청해주신 루멘스 이런 종목들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최근 들어가지고 LED 종목들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였었던 부분들이 어떤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공급 물량이 딸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제 주가에 그게 반영이 되었었는데요. 일단은 여태까지 그 부분들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금 전체적인 업황 자체가 어떤 공급이 어떤 예상보다도 많이 이렇게 우리가 예상보다도 굉장히 빨리 이렇게 공급을 할 수 있다, 공급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내용들 때문에 일단은 안 좋게 보는 그런 의견 레포트가 나왔었는데요. 일단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요 부분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뭐 주가에 반영됐다라는 측면을 본다라면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다 됐다라고 본다라면은 어느 정도 이제 가격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점에서 일단 좀 가지고 있는 비중을 좀 줄이는 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더 들어가서 루멘스를 한번 보자면요. 이번 달 중순 들어가지고 이제 상승 터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연속해서 4일째 음봉을 맞으면서 이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반등이 한 12,000원 정도까지 나왔을 때 지금 비중이 한 50% 정도로 굉장히 많으신데 이것을 한 20%까지 그러니까 30% 정도를 좀 손절을 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라도 1,500원이 이탈이 된다라면은 일단은 그런 우려 섞인 그런 레포트의 의견대로 어떤 업황 자체가 이제 좀 이렇게 기우는 쪽으로 보시고 일단은 그 1,500원 이탈 시에 손절로 대응을 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막 문자가 하나 왔는데요. 매수를 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파트론에 대해서 질문이 올라왔네요. 파트론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시장 기대치보다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거의 7% 가까이 밀리고 있는데 이번 기회를 해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고 싶다. 이런 뜻 같네요. 파트론 매수를 한다면 어느 수준에서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 유례 없이 이제 최근에 탄력적인 모습과 그 다음에 빠지더라도 상당히 적게 빠졌었는데 오늘 굉장히 큰 폭의 하락세 그리고 거래량도 굉장히 동반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일단은 상당히 좀 이렇게 단기적인 모습으로 흐름으로 봤을 때는 좀 부정적으로 보이는데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향 그 핸드폰 부품 쪽으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어떤 마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품업체라는 그런 한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종목입니다. 기본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대로 이렇게 상당히 좋게 나오고는 있지만은, 그게 삼성전자 비중이 높고 또한 완성업체의 입장에서는 마진이 너무 많이 나왔을 때의 어떤 그 가격 조정 압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퍼가 어느 선 이상 고퍼를 받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판단되어지고요.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었는데 실적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 빠지는 모습 그리고 거래량 빠지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으로 봐서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흐름이 상당히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굳이 매수를 하신다라면 매수 시기를 좀 늦춰서 한 15,000원 초반대 정도까지 내려온다라면은 좀 짧은 관점에서 일단은 싸게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 정도로 대응은 가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를 15,000원 선에 한다면은 목표 가격을 어느 수준으로 맞춰가는 게 좋을까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한 17,000원 정도까지가 단기적으로 반등의 어떤 최대 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론 살펴봤고요. 이어서 동국제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15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철강주 시장의 화두였죠?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월봉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2007년도 철강 경기가 이제 피크를 칠 때 고점 66,500원을 찍었었고요. 그리고 2년 넘게, 2년 반 정도 되죠.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최근 들어가지고 2008년도 만들어졌었던 저점까지 닿지 않고 이렇게 바닥을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 3년 가까이 이렇게 조정받는 모습이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조정받고 난 다음에 터닝되는 모습 또한 긍정적입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거래량까지 동반이 되고 있는 모습까지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일단은 지속적으로 홀딩을 하시되 목표가를 한 28,000원 정도 선까지는 보유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그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소외됐었던 업종이고, 그 다음에 여태 동안 충분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한 28,000원 정도까지는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겠다라고 판단됩니다. 28,000원 선까지 한번 바라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동국제강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두산인프라코어 살펴보도록 하죠. 18,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50%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두산인프라코어 수익이 나신 상태입니다. 기업종에 대해서는
지난번 미국에서 캐터필라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네. 뭐 국내 시장에도 영향이 되고 있죠. 오늘 두산인프라코 1.4% 오르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두산그룹이 바켈리스크 때문에 뭐 얼마 전에 이제 하한가로 크게 폭락한 적도 있고 네. 그랬었죠.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그 바켈리스크가 크게 완화되고 있다라고 판단되어지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바켓의 3분기 그 법인세 감가상각비 차감전의 영업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 흑자 전환이 유력하고 또한 뭐 두산그룹이 이러한 뭐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어떤 알짜 사업과 그다음에 여타의 계열사 등의 매각을 통해서 자금 확보를 했다라는 점에서 향후에도 뭐 이러한 그 유동성에 대한 우려 부분은 똑같이 나오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되어지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최근의 상승세와 함께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봐집니다. 여태 동안 뭐 IT 자동차가 갈 동안에 오히려 거꾸로 갔었던 종목이고,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는 그러한 여태까지 많이 올랐었던 종목보다 그동안 소외됐었던 종목으로 좀 순환매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뭐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가격을 단기적으로는 한 22,000원 후반대 정도까지는 적어도 이제 4월달 만들어졌던 고점 부근이죠. 그 정도까지는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인프라코어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 뭐 다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다날 매수하신 가격이 19,000원입니다. 10%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지쳐갑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꼭 좀 상담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까지 남겨주셨는데 낙폭이 좀 나오고 있네요. 1.5% 내리고 있고 손실도 꽤 있으신 편이고요. 네. 어떻게 할까요? 다날 같은 경우는 이제 꼭 한번 그간에 얼마나 많은 상승을 했었는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텐데요. 2009년도 월봉상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2009년도 뭐 최저점이 이제 1,000원도 안 되는 수준에서 저점 찍고 난 다음에 거진 뭐 10배 이상의 그런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거의 뭐 20배 이상까지도 최근 고점까지 보면은 나왔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박스권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봉으로 돌아와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정말 지쳐갈 만한 그런 옆으로 지루한 그런 행보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회사가 그동안 그렇게 큰 탄력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시장 진출해서 어떤 미국에서도 휴대폰 소액 결제 시스템 비즈니스를 가져가겠다. 그러한 내용들이 크게 성장성에 대한 기대를 얻게 되면서 이제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모빌리언스죠. 그러니까 비슷한 이제 휴대폰 결제 업체죠. 모빌리언스 탐방을 갔었을 때 이제 이 두 회사를 비교를 해보면서 그 좀 조사를 해봤었는데 그 중에 특징적인 부분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어떤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그 다음에 휴대폰 결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콜센터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거기에 대한 좀 의구심이 아직까지는 남아있지 않은가. 그래서 최근 들어가지고 횡보하면서 좀 지루하게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박스권 하단을 뚫고 내려갔을 때는 좀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될 수 있지 않은가. 여태까지 그러한 부분들이 상승의 모멘텀으로 그 작용을 했는데 그게 가시적인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면은 거기에 따른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14,400원 저점이 깨진다라면은 일단은 보유하신 물량을 대폭 줄이시면서 좀 아깝더라도 손절로 대응을 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자가 몰리면서 저도 지금 덩달아 바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KT 뮤직에 대해서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오늘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팔아야 될까요? 이렇게 매도 시점을 묻고 계시는데 따로 매수하신 가격이라든지 비중은 없습니다. 예. 현 시점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예. 그 부분 진단 좀 해주시죠. 지금 상한가에 진입을 한 모양인데요. 일단 KT 뮤직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도 이제 좀 좋게 평가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그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어떤 그 비즈니스가 확대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좀 최근 들어가지고 관심들이 여기저기서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주봉을 한번 보신다 하더라도 작년 말에 한번 크게 오르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가 올 초부터 해서는 오히려 시장은 박스권 행보였는데 계속적으로 가격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거래량 실리는 모습이라든지 상승 터닝되는 모습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오늘 첫 상한가를 보여줬는데 굳이 첫 상한가에 팔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는 지금이 상승의 초입이 아닌가라고 판단되어지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 결코 팔 필요가 없다. 적어도 한 3,000원 이상까지는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봐지고요. 그때까지는 어떤 상승에 대한 어떤 그런 수익을 좀 극대화하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가져가자. 네, 지금 KT 뮤직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산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을 3,200원에 매수를 하셨고 3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1267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산업, 현재 2,940원, 오늘 1.1% 내리고 있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예. 현대차, 기아차 주가 빠지면서 이제 부품업체인 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같이 주가가 좀 빠지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수급적인 BW 물량 출회가 되면서 그 하락의 폭도 좀 거기 더 가세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봐지는데요. 일단 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자동차 공조 장치를 만드는 부품 생산 업체입니다. 2005년 이후에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크게 악화된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1,050원 미만의 어떤 높은 환율에서 어떤 불리한 조건으로 이제 계약한 수주가 반영이 되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났습니다. 특이하게도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수주를 할 때 보통 5년 이상의 장기 계약이 대부분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2004년 이전에 수출 계약을 한 것들이 지금 이제 2010년이니까 어느 정도 그 만료가 됐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에 환율이 1,100원 이상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됐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어떤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로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오히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BW 물량 출회와 그다음에 현대 기아차, 특히나 기아차 어떤 파업 그런 영향들로 인해 가지고 같이 주가가 빠질 때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봐지고요. 지금 가격 정도에서도 매수 괜찮겠다라고 판단됩니다. 2,980원 정도에도 충분히 더 추가로 비중을 지금 30%라고 하셨는데 적어도 한 10% 정도 더 매수를 하시고 더 홀딩 하시면서 가져가셔서 영업이익률 두 자릿수에 대한 그런 수혜를 같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산업 살펴봤고요. 이번엔 두 종목 한꺼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컴즈 그리고 KNW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SK컴즈를 40% 보유하고 계시고 23,3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KNW는 30%를 보유하고 계시고 19,5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두 종목 한꺼번에 살펴보죠. 네, SK컴즈 먼저 보시죠. SK컴즈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5월 이후에 2달 반 정도 이렇게 계속 좀 행보하면서 이제 저점은 높아지고 고점은 일정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갑자기 낮아지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러한 이평선들이 지켜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드디어 완전히 깨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 종목이 올라가려면은 여기서 고점이 낮아지면 안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인 상황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3일 하락은 했지만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잠깐 반등은 있겠지만은 전고점까지 상승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일단은 좀 비중을 반등심하다. 다음 주 초에 만약에 반등이 일부 한 19,000원 정도까지 나오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비중을 좀 축소하셔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SK컴즈 살펴봤고요. KNW에 대한 말씀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비중 30%입니다. 예, KNW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KNW 같은 경우에도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어떤 박스권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그 고점이 낮아지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었습니다. 5월달 들어서 이제 12,500원까지 저점 찍으면서 이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었었는데 어느 정도 반등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은 고점이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저점도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어떤 수렴 형태, 이런 수렴 형태를 거치는 게 아닌가라고 봐지고요. 조만간에 어떤 위쪽으로든 아래쪽으로든 방향이 잡힐 것 같습니다. 방향이 잡히고 나서는 그 어느 쪽으로든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인데요. 아직까지는 중립입니다. 이게 밑으로 방향이 잡힌다라면은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게 되겠죠. 15,000원 깨져서 내려가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뭐 위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으로 보고 오히려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오히려 17,000원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수렴 이후에 위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으로 판단하시고 비중을 추가를 하시든 아니면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숨차시겠습니다. 두 종목 한꺼번에 살펴봤는데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대한항공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79,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이분께서 좀 부담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대한항공 일단은 최근에 신고가를 또 기록했었고요. 네. 그 이후에 지금 많이 무너진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대한항공 매수하신 가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79,000원이고 30%를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너무 힘이 없어서 이 종목이 네. 이분께서도 힘이 좀 없으신 것 같네요. 네. 최근 들어가지고, 여름 휴가철이다. 그 다음에 또한 물류, 항공을 통해서 특히나 이제 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선박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항공기를 통해서 이제 그 수출 물량이라든지 이렇게 또 수입하는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런 실적 호전, 그 다음에 최근에 어떤 그 실적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들을 갖게 하면서 굉장히 업황 자체가 호황이다라고 봐지는데요.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2008년 말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월봉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올라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007년도 만들어졌었던 88,900원까지 거진 근처까지 오게 됐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은 일봉 차트에서 보시게 되면은 최근 들어가지고는 상승의 탄력이 약간 둔화되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호황이고 그다음에 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들이 주가에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전고점, 2007년도 만들어진 고점에 대한 어떤 부담 지금 주가에 이제 녹아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물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겠지만은, 오히려 이제 7월 말이고, 그 다음에 이런 호황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봐지고요. 그런 점에서 요번에 이제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단기적인 반등 시에 좀 이렇게 물량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시라면은 좀 축소를 하시면서 어떤 좀 더 싼 종목을 찾는 그런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오히려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돼서 많이 올라간 부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눈에 익는 그런 종목인데 지난주에 살펴봤었나요? 네. 지난주하고 같은 종목입니다. 일단은 지난주 추천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제 이렇게 오늘까지 조금씩 오르면서 이제 좀 오르는 모습은 보여주었었는데, 일단은 한 주 정도 더 가지고 가도 충분히 괜찮겠다라고 봐지고요. 또한 2분기 실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사상 최대 이익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저번 주에 이어서 GST를 이번 주도 추천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GST는 반도체 장비 업체로서 가스 스크러버 장비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반도체와 그다음 LCD 공정 중에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정화해서 이제 처리를 하는 그런 장비를 만드는 업체인데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반도체 투자 확대에 대한 수혜주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원래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한 점들 때문에 원래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은 예상 매출이 405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61억, 순이익이 52억인데 지금 시총이 거진 256억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싸다.
있다라는 점이 또한 매력 포인트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칠러 장비를 수주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외형 증가 성장 모멘텀이 된다라는 점인데요. 2009년 기준으로 해서 칠러 장비는 매출액이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LG 이노텍이라는 신규 고객을 확보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아마 올해는 3배 이상 급증하게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이고요. 그런 점에서 차트 보시게 되면은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번 주에 이어서 저번 주는 매수가를 3,4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지금 거래되는 가격이 3,460원. 얼마든지 매수에 가담하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4,000원 정도까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3,23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 3,230원이 만약 종가상으로 깨진다라면은 일단은 손절로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ST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 권용문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스피가 1.15% 오르면서 동시효과를 맞이했습니다. 코스닥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정확한 진단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